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봐야 할 소식은 이제 장관급 인선 11명의 장관, 1명의 국무조정실장 장관급 인사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병철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무난하다, 잘했다, 또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어떻게 지금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뭐 오늘 발표된 인사는 일단 좀 뭐 얼마나 능력 있는 분들인지 지금 대통령이 강조하신 능력으로 뽑겠다.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능력자인지는 뭐 우선은 좀 봐야 되겠고, 뭐 처음 듣는 이름도 많고요. 이제 오늘 보면은 좀 이제 특이점은 제일 중요한 경제부처 장관이 빠져 있고, 그리고 지금 검찰 그 총장부터 다 숙청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빠져 있죠. 이건 워낙 중요하니까. 그리고 중요하지만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국제 경제도 이렇게 엉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부처 장관을 빨리 하는 게 또 이제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 지금 국민추천제 받은 그 이번 장관들 중에 법무부가 1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출전을 했죠. 그리고 보건복지위가 2위로 알고 있는데 3위가 검찰총장이고요. 그만큼 국민적인 관심과 추천한 인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일일이 고려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는 이번 장관 인사는 농림수산부의 송미령 장관 유임시킨다고 했는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유임된 장관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그냥 패스하고 바로 장관 업무 임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는 걸로 알아서 아마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늘 인사에 대해서는? 저는 실용 외교는 실용 외교대로, 실용 정책은 정책대로 끌고 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신 학교, 출신 지역들을 보면 어느 지역에 이렇게 편파적이지 않고 골고루 섞였다는 인상을 주거든요. 정치인들 이제 의원들, 정치인들의 입각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AI 과학기술 분야에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성숙 네이버의 대표이사가 이번에 이제 그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으로 이렇게 이제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저런 부분도 실용이지만 아주 획기적 또는 혁신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저런 분들이 들어가면 실제 장관으로서 역할은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그게 과거에도 유명한 그 CEO 출신들을 그 인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뭐 누구든지 간에. 근데 이제 이분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이제 뭐가 핵심이냐면 민간에만 있던 분들은 관료 조직을 장악하는 게 굉장히 미숙합니다. 또 관료들이 또 흔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의 논리와 민간의 논리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민간은 돈을 잘 벌어야 돼. 실적 중심이에요. 관료는 절차적 정당성이나 명분이 중요하거든. 이제 그런 거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이제 분이냐 하는 거는 이제 그분이 앞으로 잘 하셔야 되겠죠. 저는 제일 오늘 이렇게 딱 한 명만 꼽자면 저는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 김영훈 노동부 장관. 그건 대한민국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 획기적인 인사다. 저는 그거 하나가 가장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분이 첫 직장이 뭐였던지 아시죠? 모릅니다. 뭐 철도청에서 철도 기관사를 했어요. 지금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노총에 이제 몸담고 있었고 정의당 쪽에서 노동위원장을 오래 하셨어요.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영입을 시도했는데 민주당으로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이제 대선 과정에서 좋은 인재 추천을 하는 역할을 했는데 김영훈 보니까 마산 출신이더라고요. 부산에 태어나서 마산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오고 부산에 이제 동아대학 뭐 이렇게 졸업해서 철도기관사로 이제 첫 근무를 했는데 아주 살아왔던 삶의 이력이 특이하다, 독특하다 이제 이런 생각인데 뭐 특이하고 독특한 것보다는 역량이 충분히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이제 노동 문제를 어떻게 이제 좀 잘 가져갈지는 기대를 하는 분들도 많겠다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때의 공약 이행률과 굉장히 맞물려서 내각이 돌아갈 것 같다는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레인지가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 자, 정치인 출신 중에서 최초 국방부 장관이 민간으로 일단 임명이 되었다. 맞습니다. 전재수 의원도 또 해수부 장관으로 일단 들어가는 것도 부산의 해수부 이전 HMN 본사 이전 이제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원래 전재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렇게 가깝고 이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조금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 수박
쪽이다라고 이제 했는데도 과감하게 이렇게 이제 네. 장관으로 등용시켜서 이제 네. 이렇게 보면 이제 본인은 아마 장관으로 들어가면 내년에 부산시장 출마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이제 생각은 좀 들긴 하던데 네. 어찌됐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참 인사가 굉장히 볼만하다. 폭넓게 수용적이다라는 예, 생각이 예. 들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또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님을 예로 들고 싶은데 일단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무조정실 차장이었던 인물이잖아요. 예. 그분이 이제 조정실장이 되었고 그리고 전략 담당 경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행 중심 역할을 맡길 예전에는 장관은 얼굴을 많이 비추는 역할이고 실질적으로는 차관의 업무가 많았잖아요. 이제는 장관도 예외 없이 실무를 담당해야 하는 분위기인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대통령이 뭐 가장 앞장서서 지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일하는 정부에 대한 조건은 상당히 갖추고 있다는 것이고 조금 미리 진단을 해보자면 이번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봐서는 낙마할 사람이 거의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비교적 많이 들던데 특별한 뭐 하자가 나오지 않는 한 사실은 이 지금 너무나 위기 정부이기 때문에 예. 그냥 밀고 가는 거죠 뭐. 근데 그리고 저는 그 예. 이재명 대통령 그 이번 첫 이제 사실 그 인사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이 못했던 굉장히 이 품이 크다 이 그릇이 예. 왜냐하면 대권 후보를 바로 높은 자리에 앉히고 있잖아요. 김민석 대권 후보입니다. 네. 그 양반은 총리 전재수 의원도 꿈이 큰 분이잖아요. 부산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당선이 돼 왔고 네. 그 험지에서도 그리고 국민의힘의 강력한 의원도 다 물리쳐 왔고 또 아마 지난 대선 경선 때도 처음에 나왔죠 처음에. 그러니까 본인의 대권 의지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중요한 주자죠. 지금 사선 의원인가 되니까. 예. 그리고 또 지역도 부산에서 많이 다져왔고 이제 그런 분들을 처음부터 장관, 국무총리 이렇게 앉혀서 키운다는 게 대단한 저는 그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지명자도 야 이게 탕평과 통합 대우경북에 이번에 성적이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 장관을 이렇게 이제 임명한 것도 아주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도 뭐 그냥 뭐 안동에서 맨 먼저 저 민주당으로 와서 고생하셨으니까. 고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보훈의민보다 이분이 갖고 있는 국가관이 아주 철두철미하거든요. 그래서 권오을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출신 보훈정책 전문가였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보훈을 이념보다는 뭔가 국민 통합의 상징성 있는 부처로 발돋움 시키겠다라는 대통령의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지명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JTBC가 아마 단독 보도를 했을 겁니까? 그 당시에 권오을 이제 전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떠냐고 하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 인사검증 과정에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하니까 광화문에요. 고봉삼계탕이라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고봉삼계탕. 거기 식사 중에 전화를 아닙니다. 하셨나요? 거기에서 영업실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네? 자신의 처남이 예. 그 고봉삼계탕을 하고 있고 네, 네. 거기에 부인이 같이 이제 동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배우자의 남동생이 고봉삼계탕을 하고 있는데 스픽스에서 이렇게 또 홍보를 해주시니까. 아니 홍보를 해드려도 되는 게 고봉삼계탕은 이미 이제 유명하기도 예. 한데 거기 가면은 거기 저 세문안 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총장님 어디 계십니까? 이라고 질문을 드리니까 고봉삼계탕에서 내가 지금 영업실장으로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장관 지명되기 전에 한번 방문해서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시간이 안 돼서 못 갔는데 고봉삼계탕 영업실장님이 이제 국가보훈부 장관이 됐으니까 그곳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 권오을 사무총장 국가보훈부 장관 지명자를 보러 갈 것 같은데 제가 드러내놓고 그냥 홍보합니다. 광화문에 가면 고봉삼계탕이 있는데 거기에 영업실장이 이번에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이다. 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기대합니다. 기대합니까? 왜냐하면 국가보훈처였는데 보훈부로 격상시킨 게 윤석열이잖아요. 네. 박민식이 시켰잖아요. 예. 금마하고 내 친한 친구인데 예. 완전히 개판을 만들었잖아요. 네? 국가보훈부를 완전히 그 무슨 정권의 뭐 앞잡이 비슷하게. 그런데 권 장관님이 굉장히 위상을 바로 세우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